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것,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외면받는 것.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하며 서로 기대고 위로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은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이 행동이 반복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여러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누구를 만나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6가지입니다. 이 행동을 무심코 반복하다 보면 가족들마저 떠나가고 여러분은 점점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쉽게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가족도 친구들도 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졌고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 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그를 피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가 된 걸까?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멀어지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6가지 행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행동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흔한 행동.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첫 번째 행동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일조차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부정적인 말이 점점 부담이 되고 듣기조차 싫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불평이 많았습니다. 친구가 좋은 직장을 구하면 그 회사도 별거 아니야. 조금 지나면 힘들다고 할걸.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면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걸 사지. 누군가 연애를 시작하면 연애해봤자 어차피 싸우고 끝나. 그녀는 자신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대화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졌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녀 앞에서는 즐겁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질까? 둘째, 긍정적인 시각을 키우세요.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라도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늘어납니다. 셋째, 칭찬하는 말을 연습하세요.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라도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너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정말 잘했어. 이런 작은 말들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나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줄여보세요. 이번에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두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두 번째 행동은 끊임없이 자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대화가 시작되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민, 자신의 감정만 이야기하는 사람. 그들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재주가 좋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대부분 지쳐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겪은 일은 정말 대단했어. 그의 말에는 항상 내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그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이 계속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대화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만 이야기하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대화할 때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내 이야기보다 우리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너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 이런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정말 좋은 일이었겠네. 축하해. 이런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세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세 번째 행동은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나요? 겉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 입었지? 말투를 듣고 저 사람 너무 가벼워 보이네. 행동을 보면서 저런 태도는 정말 별로야. 이렇게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내뱉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여러분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그거에서 성공하겠어? 가족이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이런 말들이 그저 자신의 솔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상하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면 언제든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굴었고 결국 그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판단하기 전에 한번 멈춰 보세요. 상대방을 보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한번 멈춰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불필요한 판단과 비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도 저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비판보다는 공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셋째,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판단하고 비난하는 습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점점 긍정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너 요즘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 생각 참 좋은데? 이런 사소한 칭찬들이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고 있나요? 혹시 비판과 판단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네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네 번째 행동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항상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려 들고 심지어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점점 지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대화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농담을 하면 그는 그것을 정정하려 들었습니다. 그 표현은 사실 틀린 거야.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든
그는 반드시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고, 상대방이 결국 수긍할 때까지 토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지적 능력에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대화하면 편안함이 아니라 언제나 논쟁과 피로함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어떤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화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대화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기려는 태도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바로 반박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은 존중받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셋째, 굳이 이길 필요가 없는 논쟁에서는 물러나세요. 모든 대화에서 반드시 정답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논쟁에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기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대화할 때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대화의 목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다섯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다섯 번째 행동은 상대방의 경계를 넘어서 간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 적이 있나요? 혹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했던 말이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 적은 없나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공간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선을 넘어서 자신의 방식대로 개입하려 하면 오히려 반발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항상 챙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필요하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점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해줄게. 넌 신경 쓰지 마. 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의 동생이 새로운 직장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돕고 싶어서 그 회사보다는 이쪽이 더 나아. 그 회사는 별로야. 내가 사람들한테 알아봐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오히려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와주려 한 것이 오히려 동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개입하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구하세요. 도움을 주고 싶다면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도와줘도 될까? 이 문제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한 일을 더 책임감 있게 수행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도움을 원하기 전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려주세요. 셋째, 조언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세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의견은 어때?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지 않는 조언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여섯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여섯 번째 행동은 상대방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을 때 감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그들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베푼 호의를 마땅한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을 돕고 싶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동료들은 그를 도와주었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듯 도움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사람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이전과 달리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가족이 해주는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이 챙겨주는 마음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나요? 동료들이 도와주는 것을 권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었을 때 고마워. 내 덕분에 정말 편했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가끔은 상대방이 한 배려를 되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챙겨줬다면 여러분도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세요.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 노력했다면 여러분도 그 친구에게 신경 써주세요. 셋째,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너 덕분에 일이 훨씬 쉬웠어.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기뻐.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쌓일수록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요? 혹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6가지 행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둘째, 자신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셋째,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넷째,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다섯째, 상대방의 경계를 넘어서 간섭하는 것. 여섯째, 상대방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 6가지 행동을 멈추면 여러분을 떠나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이 중 한 가지라도 무심코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이 습관을 고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더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